버버리, 톰 브라운, 고야드,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MCM, 발렌시아가, 스톤 아일랜드. 여러분 대충 감 오죠? 지금 나열한 브랜드들의 특징 뭔지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기 시작하면 그 브랜드는 곧 망한다. 듣는 순간 약간 이랬어.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떡상하는 브랜드와 떡락하는 브랜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학생들의 교복템이었죠. 노스페이스. 그 노스페이스가 굉장히 전문적인 아웃도어 브랜드죠. 그래서 사실 가격대도 굉장히 비싸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뭐 많이 추워도 끼케야 영하 10몇 도 떨어지는 이 한국에서 왜 이렇게 학생들이 노스페이스를 입냐? 그건 또 교육이 산으로 가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anyway, 노스페이스를 워낙 학생들이 많이 입으니까 좀 경제력이 되는 뭐 30대, 40대들이 그거를 막상 사 입으려고 할 때는 저건 그냥 학생들이 입는 옷처럼 이제 굳어지기 시작하면은 지갑을 안 연다는 거죠. 문제는 학생들이 꾸준히 그거를 살 것이냐? 그렇지 않아. 왜냐면 학생들은 유행 그리고 동조 심리가 강해서 다들 노스페이스 입을 땐 노스페이스 입어. 그 다음에 코롱 입을 땐 또 코롱 입고 이렇게 다른 데로 이제 딱 애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황폐화된 이 브랜드 이미지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역사성이 굉장히 깊은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어떤 경우에 많이 이제 하락이 됐냐면 라이센스 사업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피에르 가르댕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를 너무 많이 남발을 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야.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보면은 어디 뭐 엄마 손수건에도 피에르 가르댕, 양말 아빠 양말에도 피에르 가르댕, 양산에도 피에르 가르댕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랄까 백화점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늘 살 수 있는 그냥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 사업을 잘못해서 브랜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워낙에 근데 지금은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는 좀 적죠. 다만 이제 명품 브랜드 저승사자가 이제 존재해 현대에는. 버버리 굉장히 클래식하고 전통적인 브랜드죠. 특히 트렌치코트 그리고 버버리 하면 대표적인 그 체크. 근데 버버리도 사실 한번 휘청했어요. 왜냐하면 90년대에 영국에서 차부족들의 대표 패션템이 된 거야. 차부족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약간 이런 상류층이 아닌 이제 하층 이제 젊은이들을 말을 해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뭐 클럽 다니고 거기서 그냥 쌈박질하고 양아치짓 하고 이런 애들의 전통적인 패션인 거예요. 영화 킹스맨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 있죠? 그가 처음에 이렇게 입고 있는 그런 옷, 그 룩이 전형적인 그 차부족들의 그런 패션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나 버버리 그게 되게 중요해. 그 전통성을 이어가던 버버리가 어느 순간부터는 양아치 패션으로 이제 치부되면서 사실 브랜드의 이미지가 쭉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크리스토퍼 베일리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동시대적인 감성으로 이제 디자인을 풀어냈고 그래서 한동안 체크 모자 이런 거 이제 안 만들었습니다. 다시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시 올리는데 상당히 이제 비용과 시간이 이런 것들이 들기 마련이에요. 우리 그냥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실예로 지금 톰 브라운이 그래요. 요즘 톰 브라운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이 짤, 톰 브라운 이 가디건 거기다 또 고야드 백을 꼭 메고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희화화돼 버린 브랜드가 아닙니다. 사실 톰 브라운이 기존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수트 라인을 아방가르드하게 풀어낸 브랜드고 패션쇼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근데 이게 또 톰 브라운이 GD가 입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확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룩이 펼쳐지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톰 브라운 가디건을 치니까 연관 검색어에 양아치가 따라오더라고. 속상합니다. 이거 이렇게 치부될 브랜드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그 룩이 딱 떠오르면서 싫어 약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너무 특정 아이템 혹은 특정 룩이 이렇게 사람들 머리에 각인이 돼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들이 지금 이 톰 브라운의 저승사자인 거지. 그리고 언더아머가 사실 굉장히 기능적으로 소재도 좋고 해서 특히 헬스 하시는 분들이 즐겨 입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지금 뭐 서치를 해보니 어떤 애들이라고 해야 될까? 1등인 친구들. 노는데 저기 1등인 친구들 입으면서 오히려 약간 딱 굳어졌잖아. 진정한 운동인들은 또 요즘 일부러 언더아머를 또 피한다고 하대요. 그전에는 약간 나 언더아머 입는 사람이야는 약간 나 운동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이미지가 별로가 됐어. 알죠? 중간중간에 좀 단어들 조심하게 써야 될 단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느낌 올 거야. 그죠? 자, MCN도 사실은 다 고냥고냥한 그냥 가방 브랜드로 가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샀죠?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디자인이 확 리뉴얼 되면서 영하고 힙하고 이런 브랜드가 됐죠. GD가 하고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문제는 그 이후에 너무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거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이제 각인이 됐죠. 지금 뭐 중국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다 각 세대별로 혹은 각 그룹별로 약간 좋아하는 취향의 차이들은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호불호들이 서로 나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톤 아일랜드도 사실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좋은 브랜드인데 아까 버버리와 조금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달 패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치부가 돼요. 스톤 아일랜드는 뭔가 이렇게 빡 이거는 없는데 여기에 그 견장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드러내면서 걔네들 패션을 하고 약간 치부되면서 약간은 주춤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사업적으로 라이센스를 너무 남발해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경우를 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명품,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원래는 대중한테 이렇게 마케팅을 펼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명품 브랜드들이 대중화돼 있고 소비하는 이 연령층도 굉장히 이제 낮아졌잖아요.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스타만 봐도 프라다 광고 올라오고 뭐 루이비통 광고 올라오고 샤넬 광고 올라오고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잡지에서나 볼 수 있었거든요. 대중 친화적으로 변한 거 좋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이게 또 갑자기 대중적으로 인기가 확 되니까 보테가 베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SNS 계정을 없앴더라고요. 보테가 베네타가 사실 그 위빙 지갑 가방으로 이렇게 유명하지만 이미지가 이제 좀 사실 고루했어. 그랬는데 다니엘 리가 들어오면서 브랜드 리뉴얼에 성공을 했죠. 굉장히 인기 있는 뭐 카세트백 이런 것들이 또 탁 하면서 굉장히 젊어지고 핫해지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위험 선상에 있다는 거를 이들이 지금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 계정들을 지금 싹 없앴더라고. 근데 얼핏 들었을 때는 뭐야 재수없어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는 일명 거리두기입니다. 가격대도 접근하기 힘들고 패션쇼 그 컨셉도 접근하기 힘들고 약간 그렇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취하는 사실 가장 메인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대중 친화적으로 변해서 많이 팔리고 이런 거 좋을 수 있지만 브랜드 가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중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줄타기를 사실은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은 뭐냐면 이제 브랜드들이 요즘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마케팅 전쟁에서 앰버서더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건데 그 앰버서더를 잘못 선정하면은 브랜드 입장에서 사실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브랜드의 그 이미지 아무리 유명하고 인기가 많아도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앰버서더를 선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협찬입니다. 연예인은 물론이고 요즘은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플루언서들한테 물건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데들이 있어.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제품을 인플루언서들한테 막 뿌리면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 저들은 다 꽁으로 받는데 이거 돈 주고 사는 나는 호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것 같거든요. 국내 뭐 그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가 확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이제 수석 디자이너,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새롭게
영입하거나 바꾸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그 샤넬 있죠. 샤넬 여사가 1920년대를 거의 대표하는 디자이너라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쭉 흐르면서 약간 고루한 브랜드가 됐다가 칼 라거펠트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그 샤넬이 만들어 놓은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시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면서 샤넬이 다시 확 전성기를 다시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구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찌도 그냥 고루한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 90년대 톰 포드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섹시한 그런 브랜드로 탈바꿈이 됐죠. 그리고 톰 포드가 물러나고 그 후에 약간 여러 하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들어오면서 일명 그 복고적이고 할머니 패션, 맥시멀리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발, 파이톤 슈즈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났죠. 최근에 몇 년 동안의 맥시멀리즘 패션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또 브랜드였잖아요. 근데 구찌도 지금 워낙에 그런 파이톤 슈즈 같은 메가 히트 아이템, 그 맥시멀리즘을 표현하던 그 패션들이 사실은 이제 조금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구찌 역시도 지금 아마 고민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루이비통도 그 마크 제이콥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브랜드가 확 되살아났고, 특히 마크 제이콥스는 그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면서 기존의 그 클래식한 아이템들을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새로운 바람을 이제 불어넣어줬죠. 자,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영입해서 새롭게 브랜드 리뉴얼하는 게 사실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를 영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이슈가 되죠. 브랜드와 그 수석 디자이너의 합도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디는 실패하고 어디는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브랜드 손 대면은 딱 성공으로 이끄는 뭔가 이렇게 미다스 손들이 있어. 그런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을 꼽아보자면 피비파일로, 예전에 끌로에 있을 때 끌로의 스타일로 모든 여자들이 거의 입고 다녔고, 그리고 셀린느도 약간 이제 고루한 패션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주춤할 때 피비파일로가 딱 영입이 되면서 굉장히 동시대적이면서 그 미니멀한 감성 얼마나 근사해요. 에디 슬리먼으로 바뀐 지금도 올드 셀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에디 슬리먼도 빼놓을 수 없죠. 에디 슬리먼이 디올 홈물을 맡았을 때 모든 남자들이 살을 빼야만 했던 슬림 룩의 창시자죠, 거의. 그리고 저는 라프 시몬스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라프 시몬스가 그 디올을 맡았을 때 그 디올의 그 드레시한 아카이브를 정말 동시대적이고 미니멀하게, 그것도 되게 캐주얼한 버전으로 풀어냈을 때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어. 지금 라프 시몬스가 이제 프라다로 갔는데, 프라다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 디자이너를 영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 라프 시몬스가 프라다로 왔을 때 이게 굉장한 뉴스가 되기도 했죠. 라프 시몬스가 선보이는 2021 컬렉션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워낙 쫄쫄이 입고 있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전문가들 눈에서는 또 막 하고 있어. 그거는 제가 나중에 FW 다시 컬렉션 선보일 때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킴 존슨도 대단한 것 같아. 지금 팬디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팬디보다는 저는 특히 디올 홈무, 작년 SS 디올 홈무는 그냥 남녀 통틀어서 거의 탑3 안에 제가 들지 않나 싶어요. 킴 존스가 뭐 지금 여성복 팬디와 지금 디올 홈무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다른 어디로 옮겨가더라도 그의 파워는 계속 유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어떤 사람을 영입을 해서 새로운 피를 수혈을 하느냐, 이제 이게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뜨는 브랜드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문화적 테이스트, 문화 코드를 넣는 거예요. 우리나라 브랜드 젠틀몬스터가 참 그걸 잘하는 것 같은데, 젠틀몬스터 쇼룸 가보셨나요? 그 뭐 처음 이제 가로수길에 냈을 때 단독주택 이렇게 리뉴얼 해가지고 단순 매장이 아니라 정말 거기 막 설치 미술 해놓고 그렇잖아요. 공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제품 하나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감성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들이 제품이나 이런 공간, 쇼룸이나 이런 문화를 계속 함께 공유하고 경험하게끔 하는 이런 전략이 굉장히 영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학생이 입으면 그 브랜드는 망한다. 이건 뭐 학생들을 비하한다기보다 일단 10대는 사실 이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이라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바램은 10대 우리 특히 남학생들 마르지엘라 운동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부디 마르지엘라 떡락하지 않길 바래. 마르지엘라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패션인들이 마르지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그 아방가르드한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옷을 풀어내거든요. 단순 마르지엘라의 그냥 운동화나 요즘 그 존 갈리아노가 나오면서 그 스티치 엄청 써먹는데 바늘 요 땀 있지? 그것만으로 그냥 통용되는 브랜드로 굳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감성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특정 아이템 이것만으로 그냥 딱 이렇게 낙인돼 버리고 그것만 인기되면 반대로 그렇게 금방 식어버리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는 것처럼 뭐 명품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그런 감성을 풀어내는 브랜드는 지긋하게 좀 이렇게 꾸준히 갔으면 하는 약간 바람을 담아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거 그냥 얘기 들으면 재밌잖아, 그죠?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의 패션을 즐기면 됩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아, 근데 이걸 보는 학생 옆동이들, 학생들 입는다고 다 왜 우리를 까요? 이거 아니야. 우리 그 저기 노는 그 친구들 있잖아.